안녕하세요. 이주유 학습 컨설턴트 최생 소장입니다. 어떻게 이번 시험 잘 보셨나요? 이번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들 드셨을 것입니다.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주 극소수이겠지만 뿌듯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을 잘 보았다고 우쭐대거나 또 시험을 못 보았다고 심지어 문걸어 잠그고 울고불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왜 시험을 못 보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럼 다음 시험에 대한 대안과 준비와 방향성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지금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해서입니다. 시험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공부 시간과 성적은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치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때 자지 말고 그 부분 좀 더 외울 걸. 아, 그때 놀지 말고 문제집 좀 더 풀어볼 걸 하는 생각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할 범위, 해야 할 내용은 시간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할 부분은 보통의 중고등학생들에게 공부는 주로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면 공부는 시험 기간에 한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내신 시험의 추세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범위도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험 기간에 수행 과제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계획과 실행력을 통해서 평상시 공부의 힘을 길러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공부에는 해야 할 순서가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공부는 이제는 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부는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해가 돼야 정리가 되죠. 정리가 돼야 암기가 됩니다. 암기가 돼야 공부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자기야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단계. 공부의 자기야까지가 공부의 순서입니다. 단지 학원 수업, 과외, 인강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완전히 공부의 자기야, 즉, 다시 말해서 100% 개념 이해가 되어서 어려운 활용과 응용 문제, 변형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혼공 시간을 확보해서, 즉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모든 개념에 대해서 100% 자기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하라는 것은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꼭 보아야 할 것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서도 목차를 통한 순서, 그리고 그 단원의 학습 목표에 따른 내용을 완벽히 읽고 또 나만의 노트로 정리하는 공법이 개념 완성의 가장 기본이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서입니다. 요즘 학교마다 출제 유형과 형식이 다 다르고 또 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과목에 따라서 객관식, 주관식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별 시험의 난이도도 차이가 많은데 우리 학교 기출시험 문제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즘 학교 홈페이지나 일정한 장소에 의무적으로 기출문제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하기 전에 꼭 우리 학교의 시험 문제 유형과 난이도와 논소 수령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과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업 시간 제대로 집중이 안 되어서입니다. 내신 시험에 있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분은 바로 그 학교, 그 과목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머리는 돌아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다? 이런 태도로 수업을 듣는 것은 너무도 아니한 태도입니다. 나중에 학원 가서 또는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생각 지금부터는 당장 버리고 오늘부터는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알고 이해하고 가야겠다는 적극적인 수업 태도와 마음으로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서입니다. 실력이 있다고 해서 시험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분량과 목표를 정확히 공부해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전 목표 점수부터 그리고 계획, 즉 공부해야 할 시간, 교재 분량, 그리고 봐야 할 문제집이나 프린트, 기출문제 이런 것 등등을 빠짐없이 즉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누수 없이 해야 할 분량을 정해진 기간에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또 하루하루 평가하고 수정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시험을 보고 난 후 성적이 좋지 않았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시험을 잘 보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시험 대비 계획서 작성하기입니다. 받고자 하는 점수 목표, 공부 시간, 교재, 그리고 공부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실천하기를 꼭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험 준비 기간 정하기. 여기서 시험 준비 기간은 받고자 하는 점수를 받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4주가 될 수도 있고요. 6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2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꼭 봐야 할 교재, 그리고 분량, 그리고 공부 방법. 예를 들어서 교과서 오독이라든가 기출문제 풀이라든가 백지노트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꼼꼼히 계획서 작성하고 또 실행한 것들을 평가하고 잘 안 됐으면 수정하기를 반복해서 이런 계획서를 바탕으로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개념이해 중심의 공부 방법 활용하기입니다. 공부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맞습니다. 그럼 개념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교과서를 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교과서 대신 부교재나 프린트 유인물로 정리된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이 교과서 커리큘럼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과정과 이유와 설명들이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과서 정독과 다독을 통해서 이해하고 난 후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나 시중 문제집 그리고 자습서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수능 만점 받은 친구들이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죠. 교과서를 활용했다는 말. 그 말이 결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오늘부터 교과서 열심히 정독 그리고 다독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출문제를 통한 시험 유형 파악하기입니다. 앞에서 제가 시험 못 본 원인 분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교과 과목에 대한 난이도와 객관식, 주관식 비율 그리고 서술형 유형 등 사전 파악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이 제대로 되면 준비 과정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있는 모 중학교 영어 시험 문제가 100% 주관식으로 출제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학년 평균 28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 학교 학생들은 주관식 문제에 맞춰 당연히 시험 준비를 주관식형으로 해야겠지요. 이렇게 사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공부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네 번째, 수업 전 미리 예습하기입니다. 학교 수업하기 전에 미리 예습을 통해 학습 목표나 그리고 오늘 진도 나갈 단원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무엇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를 사전 예습을 통해 알고서 수업에 참석하면 수업의 퀄리티, 질은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 하시는 질문의 대답과 또 테스트형 수행평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업 후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질문도 할 수 있어서 수업 태도 또한 확연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하기입니다. 수업 시간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조용히 앉아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신 시험의 출제자는 담당 과목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한 내용을 기반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수업 시간 선생님 말씀은 토시 하나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듣고 메모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최소 80% 또는 100% 이해를 통해서 그날 공부는 그날 끝낸다는 마음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태도가
평상시 공부에 힘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그날 배운 내용 복습하기입니다. 복습의 3원칙은 즉시, 그날, 자주입니다. 즉시는 수업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복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 3분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은 그날 밤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나만의 방법으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자습서나 문제집, 인강을 통해서 보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주는 일주일 동안 수업한 내용을 토요일, 일요일, 즉 주말 동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암기도 해보고 더 나아가 문제풀이도 해보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지, 이해했는지, 제대로 공부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해 위주로, 암기 위주로 공부가 되었다면 시간도 그리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시험 전, 시험 전에 최종 리허설 하기입니다. 가수나 연극 배우들도요, 실제 마지막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하는 게 있죠. 맞습니다. 최종 리허설입니다. 공부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지껏 내가 공부한 내용을 내가 얼마나 완벽히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보는 작업이 마지막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정리 노트에 백지 테스트도 해보고 또 구두 테스트로 설명도 해보고 또 모의 테스트 시험 보기 등으로 마지막으로 점검해보는 것들. 그래서 100% 완벽한 준비가 되도록 최종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예로 만점 받는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100점이 나오는지 명확히 알고 정확히 알고 확인하며 공부합니다. 자, 또 시험 스트레스와 불안한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통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하고요. 또 긴장 완화를 위한 심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는 마인드 컨트롤, 이런 부분들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부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감이 키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모의 격려와 정서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부모님의 역할로는 자녀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지나친 기대보다는 실질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못 보았더라도 결과보다는 과정에 좀 더 집중해서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잘 보는 7가지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실천하여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한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시길 진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